이어서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를 계속해서 앞으로 시리즈로 해서 일주의 그 특징과 또 사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주라는 것은 60갑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개의 일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갑오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일주뿐만 아니라 연월 그리고 시까지 시주까지 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일단은 사주는 태어난 날에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몇 월에 태어났느냐, 또한 또 자기가 태어난 일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커다란 작용을 하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주를 여러분들이 감명을 하실 때 일주에 대해서, 일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주고받으면 생극재화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만이 사주를 원활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갑일간 중에서 제가 갑자이라고 갑인 그리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갑진까지 올려놨는데, 이번 시간에는 갑오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혹시 본인들이 갑자나 갑인, 갑진이다 그러면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니까,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만세력을 보면 이 일간과 일지 사이에 있는 이것을 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 월, 일, 시를 갖고 우리가 사주를 보게 되는데, 이 태어난 일간과 이 밑에 있는 것을 일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이걸 합쳐서 일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 어떠한 기운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몇 월에 태어났느냐,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몇 월 며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의 기운에 8개 글자 중에서 이 3개의 글자가 거의 한 60% 가까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많게 보면 70%까지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주는 내가 태어난 날 일간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이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몇 월생이냐, 이것은 사주 자체가 계절학이고 음양오행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간과하고 가끔씩 잊어버리고 있는데, 사주는 내가 몇 월 달에 어떠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양의 조화와 오행이 어떻게 생극재화가 돼서 서로 생하고 재하고 주고받는지, 그게 또 어떻게 합하고 화하고 이런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오늘은 갑오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월간이고 여기가 월지입니다. 물론 여기 연간과 연지는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내가 갑목일간을 갖고 태어났다. 이것을 한눈에 봐야 되고요. 이것을 본 다음에 바로 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는 지장간으로 보면 병, 기, 정의 기운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오묘유, 자오, 묘, 유는 이 12운성의 제왕지로서 가장 기운이 왕하고 힘이 센 기운입니다. 근데 이 자수나 묘목, 유금은 다, 자는 수, 묘는 목, 유는 금의 기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화만이 중간에 이렇게 기토가 있습니다. 갑목 입장에서 기토는 정제가 되겠죠. 십성의 육친으로 보면 정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갑오일간에 태어난 사람은 병화는 식신이 되고 기토는 정제가 될 것이고 정화는 상관이 됩니다. 그러면 갑오일간에 태어난 사람은 한눈에 딱 보고서 일단 지장간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파악해야 되는데, 자, 지장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지장간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려놨는데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되면 이 지장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신이 있고요. 그리고 상관이 있고 정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갑오일간에 태어난 사람은 일단은 식신이 사주에 없다고 하더라도 식신과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연주가 됐던 월주가 됐던 아니면 시주에 식상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지장간에 식신과 상관을 갖고 있다. 그런데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정제가 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 정제는 배우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다른 기운에 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앉은 자리 지장간 속에 배우자를 깔고 있고 또 더군다나 정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정제는 재물로 보고 자기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사를 한다든지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하니까 기본적으로 재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 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첫 번째 이제 지장간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12운성을 딱 알아야 됩니다. 12운성을 딱 보면 이 오화는 우리가 인옷을 삼합의 기운을 병화의 장성살이면서 병화의 제왕지죠. 하지만 간목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는 사지입니다. 사라는 것은 이 간목이 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6월 정도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나무가 우거지고 무성하게 잎이 막 무성해서 굉장히 보면 나무의 입장에서는 가장 왕성한 기운입니다. 하지만 왕성하다는 것은 이제는 쇠하고 뭐 죽는지 아니면 뭐 죽고 나서 묘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기운이 꺾이는 기간이겠죠. 그래서 이 간목의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 일지가 간목 입장으로서는 여름 한여름이지만 나무의 기운이 이제 서서히 사지로 들어가서 기운이 꺾이는 시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간목 입장에서는 이게 상관인데 물론 식신도 들어있고 정제도 들어있습니다. 지장간 속에. 하지만 기운적으로는 서서히 꺾여가는 기운이다. 그런데 이게 또 사실은 배우자 자리니까 배우자 자리를 봤을 때는 남자 입장에서는 상관이고 상관이면 상관생제가 되죠. 그러면 상관생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운이 꺾여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배우자로서는 약간은 기분이 꺾여가고 특히 이 상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을 극한다는 얘기죠. 상관, 상이라는 것은 이 관을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할 상자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배우자 자리는 그다지 이렇게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오일주의 남성 같은 경우는 상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결국 배우자 궁이 나를 극하고 누른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좀 피곤하게 한다라든지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 상관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편 자리에 상관성을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또 그것도 따지면 상관이 관을 또 극하기 때문에 자기가 갑오일주에 태어난 여자라면 남편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말을 할 때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톡톡 쏜다든지 그런데 만약에 천간에 경금이나 아니면 신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간목일간이 신강이냐 신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긴 하지만 일단은 이 오화가 그런 작용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상관생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냐? 재물을 만드는 그런 어떤 능력이랄까? 돈 버는 재주 이거는 있습니다. 돈 버는 재주. 그렇다고 하면 이 돈 버는 재주는 뭐로 나타나냐? 결국 이거는 무엇이냐?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은 나를 표현하고 나타나고 또 어떤 예술성이나 음악성 이런 것을 나타내는 데다가 결국은 좌우묘유는 또 도화의 기능이지만 물론 가도화입니다. 이건 진도화는 아니지만 도화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상관이 발달됐고 또 재성까지 안에 암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돈 버는 재주가 있다.
그런데 말을 또 잘한다. 자기 표현을 잘 나타내고 어떤 사람에서 자기가 능력적으로 그걸 발휘를 잘한다. 그러다가 보면 상관 같은 경우는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나 아니면 뭐 컨설팅하는 직업이나 영업직이나 아니면 음악, 예술, 그러니까 연예계, 뭐 가도화를 또 깔고 있으니까 연예계라든지 또 음악계 이런 쪽으로서 예술 분야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끼를 발산하는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도화에 일단 또 갑오일주는 무엇입니까? 홍염살이죠. 홍염살을 갖고 있습니다. 홍염살은 도화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도화살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가 끼를 발산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면 홍염살은 타인에 의해서 타인이 나를 굉장히 뭐 좋아한다든지 나는 또 뭐 잘 이렇게 사람들과 융화를 잘해서 어떤 상대방한테 커다란 마음은 없지만 남들이 날 좋아한다든지 어쨌든 내가 능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남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 또 뭐 인기가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갑오일주는 홍염과 도화도 가도화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술 문화 계통이라든지 연예계 그리고 강사, 영어, 교수, 교직 뭐 이런 쪽도 괜찮고 또한 서비스업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화는 또 탕화살도 갖고 있는데 뭐 살은 뭐 그 현재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인이나 축이 와서 인축오가 다 있다 그러면 탕화살이 있습니다. 탕화라는 것은 불이 나고 제가 갑인일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나무가 이거는 불이 나 있는 형상, 메말라 있는 형상입니다. 딱 언뜻 보면.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인축으로 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건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신경질적으로 또 예민하다든지 정신적으로 조울증이 있다든지 우울증보다는 그런 쪽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한다든지 심지어 뭐 마약 같은 거를 좀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갑오일간은 예술성, 음악성, 또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그런 직업 그리고 이게 사실은 또 말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일종의 또 역마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밑에서 불이 나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차분하게 무엇을 하기보다는 움직이고 활동성 있는 직업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영업직도 괜찮고요. 가이드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또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런 쪽이 좋다. 차분하게 내가 뭔가 앉아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쪽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단 제가 월지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자수가 와서 충돌이 된다. 그거보다는 해수가 오는 게 좀 좋습니다. 이왕 인성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런데 다른 쪽에도 화가 많으면 일단 수기가 와서 수국화를 해서 제압을 해줘야 됩니다. 주역에 그런 말이 있죠. 수와 기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와 기재는 무슨 말이냐? 수라는 것은 능히 화를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역의 64개 마지막에 보면 화수미제가 있는데 화가 너무 왕성하다. 그러면 작은 물이 와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화다수증이라고 하는데 화가 너무 많으면 수증기가 물은 수증기로 발생해서 그냥 날아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적은 물이 오면 안 되고 이 임수나 해수가 와야 된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염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가도화를 갖고 있다. 그리고 홍염살 기운과 12운성 이런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의 기운이 내가 지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월지에 어떠한 기운이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 일간을 딱 보고 몇 월에 태어난 갑오일인지 이것을 좀 알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지를 보면서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월지 중에서 우리가 인월부터 입춘절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인월이 온다고 하면 인 자체는 월지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걸록이 되겠죠. 그래서 갑인 입장에서는, 아니 갑의 입장에서는 일단 걸록의 기운을 월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이렇게 되면 사람이 성격적으로 고집이 세고 또 지장간 속에 병화에 이건 장생지기 때문에 오까지 있고 인호 반합이 또 되기 때문에 일단 자기 주관 고집도 세면서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차분하게 어떤 일을 잘 못하게 되고요. 또 인이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왜 시작을 의미하냐면 이 갑이나 인은 같은 지지로서는 인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동방의 목 기운이고 동쪽은 해가 뜨는 기운이고 새벽녘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해가 뜨고 닭이 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출발점을 나타냅니다. 갑목 역시도 땅을 뚫고 올라와서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 출발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갑을주에 인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격도 급하고 또 고집도 세고 더군다나 또 화의 기운이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다 또 탕화의 기운을 같이 갖고 있죠. 만약에 축시나 축년에 태어난 소띠다 이러면 정말로 이제 그러한 부분이 훨씬 더 커지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뭔가 사람이 분주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그런 게 있죠. 뭐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요? 뭐 사람들이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괜히 사람이 좀 분주해 보이면서 두서가 없어 보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천간이나 아니면 지지 어디에 수가 있어서 그것을 합거를 한다든지 특히 해수가 있으면 합거, 인의 합거가 되겠죠. 그리고 뭐 자수가 있어서 좀 눌러준다든지 또 생을 해준다든지 하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인월이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묘월에 태어났다. 묘라는 것은 양인살을 나타내는데 갑오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으면 이제 봄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춘분절이기 때문에 춘분에 들어와서 갑일간이 가장 왕성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묘라는 것은 팥살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묘목 입장에서는 이 갑목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오학의 묘는 팥살이 작용을 하고 고집도 있지만 결국 이 묘목이라는 것은 화기에 비해서 좀 아주 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양인살까지 있어서 겁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성격적으로 좀 괴팍하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부모 형제 자리니까 내 배우자 자리하고 팥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서로 좀 부딪히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여자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양인이고 겁재니까 배우자 이 지장간 속에 있는 기토를 또 극할 수도 있고요. 또 지장간으로 따지면 갑하고 기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뭐냐면 갑은 내 비견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되는데 내 배우자하고 같이 합거가 돼서 내 배우자가 내 친구하고 바람이 난다든지 아니면 내 직장 동료, 내 친구,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아니면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면 내 친구하고 여자친구가 눈이 맞는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갑목도 약간 그러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일단 이 묘목도 이 팥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더 크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월에 태어났다. 진이라는 것은 이제 청명절이죠. 이 갑목이 뿌리를 받고 있는 계절입니다. 뿌리를 받고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일단은 갑목 입장에서는 이 더운 화기를 갖고 있는 일주에 태어났는데 이쪽에는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수가 들어있고 신자진 수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흙탕이지만
간목 입장에서는 특히 갑오일주 입장에서는 진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로만 보면 안 되고 진토지만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물론 뭐 월지를 따지면 백호의 기운도 같이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월 같은 경우는 재성 편재이기도 하고 십성월은 편재죠. 편재이다 보니까 나한테 어떠한 도움도 되고, 그렇지만 기운적으로는 관대죠. 걸록제왕 아니 세죠. 걸록제왕 세의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서서히 간목의 기운이 꺾여가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월에 태어났다. 간목 갑오일간이 4월에 태어났으면 자, 이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좀 됩니다. 4, 5 방합이 돼서 가뜩이나 메말라 있는 나무에 만약에 다른 연주 그리고 시주라든지 월주 이 속에 수기가 없다고 하면 결국 이 나무는 말라가게 되겠죠. 말라가게 되고 불이 나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있어야 되고 지지는 해나 자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해수가 있으면 사해충이 돼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왜 지금 나무가 불이 나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개수가 있는 것보다는, 개수나 자수가 있는 것보다는 비록 충돌의 기운은 있지만 해수가 이럴 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갑오일주의 사화는 좀 좋지는 않다. 자, 이번에는 오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는 오자영살이죠. 자영살. 오 자영살이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목이 사지에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게 탕화살이 중중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관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럼 오자영살에 상관이 강해진다. 상관은 만약에 견관을 본다. 상관, 경관을 보면 위화 백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자영살이 있으면서 만약에 관이라는 것은 특히 정관을 나타내는데 이 신금이나 유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화 백단이라서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이혼수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의 직업이 실직을 당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건강적으로도 또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 입장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상관이 두 개나 불이 난 형상이고 나는 타들어가는 형상이죠. 그림상으로 보면 그게 물상적으로 봤을 때 특히 궁퉁보감은 이 계절론을 많이 따지는데 일단 조우적으로도 봤을 때 이것은 불이 막 일어난 형상이고 물이 좀 필요한데 이때는 자수가 와서는 좌우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하기 때문에 물론 뭐 임자라고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 해수가 오고 천간에 임수가 떠있고 지지는 해수가 오는 게 좋다. 그리고 불이 난 형상에다가 남자는 상관 경관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직업을 실직당한다든지 아니면 탕하의 기운이 중중해지니까 결론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는데 화기가 중중해지면서 이 목은 간담 기능이죠. 그쪽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화기가 중중하니까 화극금 당하니까 폐기관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대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화는 좋지가 않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물론 여기에서 편재나 정재 재성이 강해서 상간 생재를 하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편재 정재가 없으면서 바로 관을 극하게 되면 일단 관재 송사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는 일단은 묘죠. 묘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간목에 묘고로 들어가니까 기운이 이제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꺾여져 들어가는 기운입니다. 잠깐 제가 댓글을 읽다 보니까 전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칠판을
무려 4번이나 바꿨습니다. 칠판을 4번을 바꿨고, 또 여기서는 또 진하게 쓴다고 쓰는데 화면상에 조명도 제가 샀고요. 뭐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거 스튜디오처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서는 지금 글씨가 굉장히 잘 보이니까 컴퓨터로 보시든지 아니면 좀 들으시면서, 물론 가급적이면 제가 진하게 쓰고 좀 크게 쓰도록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그게 잘 안 된다. 좀 시설이 전문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묘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목의 기운이 꺾여서 들어가는 시기다. 하지만 오미로 해서 아직까지는 더운 여름에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오미는 합이 돼가지고 뭐 화한다는 사람도 있고 한만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여름의 기운이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는 다른데 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목이 많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안 되는데 신강할 때는 신약할 때는 약간 문제가 되고요. 역시 나의 배우자 남자의 입장에서 정제가 오미 합이 되니까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이것은 십성상의 정제고 여기는 배우자 궁이고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합이 되니까 부부관계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 배우자가 우리 어머니 자리에 어머니 궁이죠. 어머니 궁 자리에 합이 들어오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고부간의 갈등도 좀 많지 않고 우리 와이프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뭐 그닥 나쁘진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역시 화기가 강하니까 건강적으로나 하는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신월입니다. 신월은 절지에 들어가게 되겠죠. 12운성상. 이 신이라는 것은 이 인, 오술, 삼합의 기운과 역시 신자진, 수국의 기운에서 인신충이 돼서 일단 이렇게 딱 봤을 때 역마가 발동하는구나. 그거를 한눈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신살에서는 역마살이 발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역마가 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동과 변동수가 많고요. 또 월지에 절지에 이것은 편관이기 때문에, 물론 절지이기 때문에 약간 기운은 기세는 좀 꺾이긴 하지만 일단 나를 제압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떠 있어 가지고 이 천간이 아래를 극을 해서 이것을 계두라고 합니다. 천간에서 지지를 극하는 걸 계두라고 하고 지지에서 천간을 극하는 걸 절각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제압을 해주고 이게 식신제살이 되고 다른 쪽에 강한 수나 목의 기운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일단 공직에 나간다. 특히 이 편간의 기운이 식신제살이 되니까 군인이나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 계통 아니면 의사 이런 쪽으로 가면 남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물론 정치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관운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화가도 이렇게 제압을 하게 되겠죠. 제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또 간목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 기운이 이 식신이 이렇게 제사를 해주고 주위에 수기나 목기가 있다고 하면 이때 신금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절지에 있기 때문에 약간 기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유금이 들어온다. 유금은 이제 12운성의 태인데요. 자, 이것은 정관입니다. 정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관 같은 경우는 내 직업적으로 안정성을 가질 수 있고요. 간목 입장에서는 나무가 무성할 때는 결국은 가위, 전지가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금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나를 극하는데 왜 나쁘지 않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다른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불이 난 이 오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화가 충분히 이 옆에 월지의 신이나 유금을 제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돌덩어리라든지 아니면 세부치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불이 닿아서 이것을 재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서 나를
잘 자랄 수 있게끔 가위나 전지가위 이런 역할, 톱, 낫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 입장 같은 경우는 남편이니까 남편이 좋은 남편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결실의 계절. 이 간목 입장에서 이제 가을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 제어를 하는 기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사람이 반듯하고 품위가 있고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일단 편재고 오술 반합이 되고 또 병화의 묘고가 되는데, 일단은 간목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을에 거의 낙엽도 다 떨어지고 낙엽도 다 떨어져서 조금 있으면 이파 겨울로 들어가는 그런 쓸쓸한 가을의 마지막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목 입장에서는 이 술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결실을 해서 과일도 다 따게 되고 낙엽도 떨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간목 입장에서는 이게 술이라는 것은 편재니까, 기본적으로 편재라는 것은 내 예기치 못한 재물이지만 스케일적으로 정제보다는 편재가 횡재라든지 더 큰 재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토가 더 좋긴 합니다. 술토보다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간목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오술 반합이 돼서 아직까지는 화기가 좀 남아있는 입장이라 조금 주위에 만약에 화기가 많다 했을 때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술 입장에는 토지만 금기를 머금고 있는 토인데 일단은 수기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간목 입장에서는 있어준다고 하면 이 수기로서 이 건조한 흙을 어느 정도 물로서 적셔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기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해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라는 것은 다시 장생이죠. 간목에 다시 태어나는 기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오라든지 화가 많고 병화가 떠 있다. 이때는 해수가 편인이지만 십성으로서는 나한테 간목한테는 상당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메말라 있다든지 불이 난 형상에서 물이 와서 그것을 제압을 해주고 끄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간목 입장은 굉장히 좋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문서운이니까. 그런데 편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기운보다는 아이디어, 특출난 아이디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 발명이라든지 어떤가 특수한 제작하는 그런 기술, 이런 쪽으로, 또 편인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역학이라든지 동양 철학 이런 공부를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육친상, 십성상의 문제이고 간목의 오행상의 기운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장생이기 때문에 다시 간목이 기운을 받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자가 왔다 그러면 좌우충이 되겠죠. 하지만 뭐 자라는 것도 역시 이 오도 가도하지만 자도 뭐 이렇게 도화살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되면 이 갑자월에 태어나신 분, 갑오일주가 그렇다고 하면 도화가 충돌돼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도화는 이 목이 와야 진도화죠. 그래서 아까 오묘할 때 그때 좀 빠뜨렸는데 결국 갑오일주가 묘월에 타는 사람은 끼가 좀 다분하다. 하지만 자수도 역시 마찬가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쥐띠를 나타내고 또 우리가 십이지지에서 제일 먼저 나온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정자니 난자니 해서 생명의 근원수가 되기 때문에 해수는 좀 짠물이라고 보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좌우와 충이 되고 충이 발동되면서 자월에 갑오일주로 태어난 사람은 좀 끼가 좀 다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남자든 여자든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건 목욕살이잖아요. 장생 목욕. 그러니까 수기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생 해수가 장생이 되고
목욕을 한다는 건 뭐야?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기 전에 뭐 엄마가 씻겨주고, 그런데 남녀가 만나도 목욕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도학기가 발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월 동지섣달에 태어났다. 그럼 축월 같은 경우는 일단 태동이 물론 다른 쪽에 병화가 떠 있으면 아니면 시가 뭐 오시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얼어있는 땅이긴 하지만 화기가 강할 때는 이건 녹여주게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데도 화가 많은데 또 여기 호랑이띠생이다 아니면 인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인축오에서 아까 탕화살 말씀드렸죠. 탕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탕 뭐 이걸 쓰긴 하는데, 일단 뭐 약을 먹는다는 의미가 강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사람이 안정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축오가 다 있으면 건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는 없다. 근데 오화가 갑오일주는 있으니까 그나마 녹여줘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축오 원진 기문까지 또 작동 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신 수양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기운적으로도 약간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수양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절에 다니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또 화계의 기운도 하기 때문에 12신살에서 일단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주를 기준으로 딱 보고 몇 월에 태어났는데 일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항상 신경 써서 보신다고 하면 훨씬 사주를 좀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을 끌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면 공부하시는 분, 또 영상을 보시는 분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큰 틀에서만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일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공부 열심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